주영석 기자의 뉴스 속으로. 뉴스 속으로는 예방과 치료의학도 최고, 리퍼도 최고,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서울메디칼그룹이 최고, 서울메디칼그룹 제공입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연방 하원의 탄핵 소추가 드디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연방 하원 본회의 표결에서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스윙 스테이트, 이 격전지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은 찬성과 반대 사이에서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갈등 중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자, 주영석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표결은 매우 당파적인 차원에서 네.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겨졌는데 네.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고심 중이다. 네. 약간 좀 뜻밖이네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역시 의원들이기 때문에 네. 선출직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역 민심, 지역 여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싫어하고 탄핵돼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높은 지역은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지금 말씀하신 스윙 스테이트를 지역구로 하는 그런 민주당 의원들의 경우에는 좀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워낙에 당파적으로 진행돼 왔고 지금 공화당은 똘똘 뭉쳐서 이번 탄핵은 잘못됐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실제로 여론조사 오늘도 계속 여론조사가 지금 나오지만 보면 탄핵 찬성과 반대가 거의 비슷해요.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탄핵 찬성이 좀 더 높은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또 여론조사에 따라서는 탄핵 반대가 조금 더 높은 여론조사도 있고 거의 지금 봐서는 그냥 5대5에 가까운 수준인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하원 의원들 특히 스윙 스테이트를 지역구로 하는 하원 의원들은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이고 오늘도 지금 현재 연방하원에서 이제 내일 있을 탄핵 소추 표결에 앞서서 네. 지금 어떤 룰로 디베이트를 할 건지 내일 표결에 앞서서 디베이트를 할 텐데 디베이트를 어떻게 할 건지를 두고 지금 공화당 민주당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연방상원에서 이제 내일 표결이 진행되면 그 다음에 이제 연방상원으로 공이 넘어가는데 연방상원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원내대표,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가 또 잇따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탄핵은 시작부터 잘못됐다. 대단히 좀 잘못된 그런 탄핵이 지금 올라온다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요. 그래서 상원에서는 단호하게 빠르게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고 척 슈머 원내대표는 최소한 그래서 상원에서도 한 4명 정도의 증인을 신문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매코넬 원내대표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네. 그래서 존 볼턴이라든가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4명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는데 증인도 부를 필요도 없다. 공화당은 아예 상원에서 증인 신청마저 다 일소해버렸습니다. 연방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민주당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상원은 또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네. 공화당 마음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청취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이제 완전히 이제 뒤바뀌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연방하원 의원들의 고민이 좀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투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민주당 이제 하원 의원들의 이제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표가 나올 텐데요. 굉장히 좀 고민이 있다 그래요. 대부분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2018년 11월 중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의원들이 문제죠. 대부분 네. 다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나왔습니다. 2016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서 2018년 중간선거, 11월 중간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로 눌렀던 거예요. 근데 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서 승리해서 지금 연방하원 의원은 됐지만 공화당세가 강한 지역이다. 그러니까 공화당세가 만만치 않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겼기 때문에 거기서 자칫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찬성해 버리면 이제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지역이 많죠.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오클라호마, 아이오와,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네소타, 미시건, 사우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 뉴저지, 펜실베니아, 뉴욕, 뉴햄프셔, 메인 이런 지역들이 다 이 스윙 스테이트 내지는 혼전을 치른 지역이고요. 지금 이런 지역에 보면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대부분 다 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근데 민주당 의원들 2018년 11월에 이제 중간 선거 격전을 치르고 당선된 인물들인데 지금 보면 지지율 차이가 다 1%, 5% 이런 굉장히 이 접전인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의 의원들이 상당히 지금 고심 중이다 하는 그런 그러니까 다음 선거에서 또 다시 당선되기 위해서는 네.
이 공화당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다 지금 네. 얘기죠. 고당 성향 유권자들의. 유권자들의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최영호 앵커 얘기대로 일부 그 의원들, 그 지역에 있는 일부 의원들이 굉장히 동요를 하고 네.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네. 결과는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어요. 네, 뭐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일부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네. 지금 반대표로 던질 것 같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일부는 반대표 던질 것 같은데 그렇게 여겨지는 의원들 중에 또 일부는 찬성표로 던지겠다고 밝혔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엘리사 슬라트킨이라는 초선 의원입니다. 미시건 8지구에 있는 초선 의원 엘리사 슬라트킨 여성 초선 의원인데 현재 그 8지구에서 그러니까 6.7% 차이로 당선이 된 의원이고요. 상당히 그 접전을 펼친 지역입니다. 근데 지난 수주 동안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성향이 강한 지역구였고요. 그래서 이 지역 여론과 당론 사이에서 갈등을 겪었습니다. 당론은 당연히 찬성이고 그렇죠. 지역 여론을 생각하면 반대를 해야 되는 반대를 하는 네. 게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의정 활동을 위해서는 나을 수도 있는 건데 결국 어제 공식 기자회견을 열고 임피치먼을 서포트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근데 기자회견장이 완전히 갈라졌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은 환호하는 모습이었고 지역의 유권자들 미시건 8지구의 유권자들은 분노하는 그래서 야유를 보내는 부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그 엘리사 슬라트킨 그 민주당 그 미시간 8지구 연방하원 의원도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임피치먼 탄핵을 찬성한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역 여론과 헌법적 가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헌법적 가치를 선택했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더 극적인 곳도 있습니다. 제퍼슨 벤 드류 이 역시 초선 의원입니다. 뉴저지 2지구입니다. 4.6%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역시 지난 중간 선거 당선된 인물인데 당과 지역 사이에서 거취를 고민했어요. 이 지역은 워낙 트럼프 역시 대통령 지지 성향이 강해서 제퍼슨 벤 드류라는 민주당 이 의원도 애당초 진보적인 의원이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의 의원이었어요. 아하. 좀 온건 보수적인 성향으로 민주당 간판을 달고 당선이 됐는데 임피치먼에 대해서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다가 결국 최근 들어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요. 네. 어제 이제 민주당에서 그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서 민주당 그 지도부로부터 압박이 들어오고 민주당 네. 당원들로부터 압박이 들어오자 어제 정격 민주당을 탈퇴하고 공화당에 아이고. 입당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극적인 반전을 이뤘는데 그래서 아예 당적을 바꿔버렸어요. 이 사람은 제퍼슨 밴드류는 민주당 의원이었다가 어제부로 공화당 의원이 돼버렸습니다. 아, 이런 경우도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아예 지역 사정상 네. 이게 민주당 당적으로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화당으로 바꿔버렸고 이렇게 되자 이 제프 밴드류 의원 사무실에 있는 또 이 지난해 11월 중간선거 때 핵심 역할을 했던 캠프 멤버 7명이 줄줄이 사퇴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제프 밴드류 의원을 위해서 선거활동하고 지금 이렇게 의정활동하는 그런 과정을 서포트한 거는 민주당이기 때문에. 공화당으로 갈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고 트럼프 네. 대통령이 이끄는 공화당에 들어간다는 걸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공화당 갈아타는 것을 동조할 수 없다고 해서 지금 7명이 사퇴했는데요. 굉장히 지금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프 밴드류 이 뉴저지 2지구 의원의 당적 이탈 그리고 공화당 입당은 너무 극적이어서 굉장히 이거 좀 엄청난 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다른 민주당 초선 하원 의원들은 뭐 이 정도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러나 어찌 됐건 이 과연 내일 보트에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느냐 반대표를 던져야 하느냐 네. 생각보다는 굉장히 좀 고민이 깊은 것 같아요. 또 어차피 연방하원으로 통과한다고 해서 연방상원에서 이게 완전히 또 연방상원까지 통과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도 아니고 보나마나 연방상원에서는 안 될 텐데 괜히 연방하원에서 표만 그렇게 던져서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찍히기만 하고 이 무슨 보람이 있느냐 그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이 네. 뭔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많다는 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다소 의외이기도 해요. 그렇죠. 의외기도 하죠. 역시 네. 역풍이 무섭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풍이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고요. 그 민주당이 지금 연방하원의 압도적인 다수당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압도적인 다수당이라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그 공화당과의 차이가 압도적인 건 아니죠. 그 상당수 지역에서는 아슬아슬한 차이로 공화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이 돼서 그것이 모아지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연방하원을 지배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각 지역을 보면 굉장히 접전입니다. 접전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도 있을 수 있고 민주당이 인기에 힘입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난 2018년 11월 중간 선거는 역시 반트럼프 정서 그게 굉장히 컸어요. 반트럼프 정서의 물결 속에서 결국 당선이 될 수 있었는데 적당하게 트럼프 대통령의 실정,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하는 점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정도라면 그런 반트럼프 정서가 계속 뒷받침될 수도 있는데 아예 임피치먼트로 가는 것은 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이 스윙 스테이트의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때에 따라서는 민주당을 찍어주다가 때에 따라서는 공화당을 찍어주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골수 공화당이나 골수 민주당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스윙 스테이트 유권자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너무했지. 좀 욕먹어야 돼.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적당히 비판하고 적당히 견제할 때는 지지하지만 이렇게 임피치먼트로 나가면 이건 좀 아니지 않은가. 좀 비판받을 만한 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아예 탄핵을 해서 끌어내린다는 건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이 민주당이 좀 과격하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런 스윙 스테이트에서 지지를 잃을 수 있다는 걱정이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는데 거위 배를 갈라버리면 더 이상 황금은 나오지 않는 거죠.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표현이 글쎄 말이에요. 우리 한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해하시기 쉬울 거예요. 한국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대표적이었죠.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었습니다. 한나라당 그리고 새천년 민주당에서 이제 열린우리당이 갈라져 나오면서 여당에 남아 있는 세력들과 한나라당이 합쳐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때 엄청난 역풍을 맞았어요. 결국 그래서 탄핵은 제대로 되지도 못하고 총선에서 엄청난 심판을 받았는데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의회 차원에서 유권자들의 여론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의 어떤 의사에 의해서 이렇게 탄핵을 할 때는 굉장한 역풍을 맞을 수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스윙 스테이트 지역의 민주당 의원들 역풍을 전전긍긍하고 있다. 당장 내년 11월에 선거가 있는데 이게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상원, 연방하원 선거 자기네들도 다시 뽑히느냐 말이냐니까. 당장 내년 11월에 심판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생각보다는 지금 전전긍긍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 대통령 선거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은 내년 11월에 있을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지금 다수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실패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이제 제기가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2018년 11월 작년에 중간 선거를 보면 이렇게 스윙 스테이트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지역이 한 30곳이 넘는다고 그래요. 31곳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이제 그런 스윙 스테이트의 결과가 달라지면 그런 곳에서 공화당이 한 반 이상만 다시 가져가 버리면 연방하원이 다시 또 공화당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큰 차이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박빙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만 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패배인 거죠. 따라서 이 민주당은 굉장히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이 자신들에게 사실은 독이 돼서 돌아올 수 있는 부메랑 같은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지금 목소리들도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는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윙입니다.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주당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또 언제든지 민주당을 버릴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탄핵을 추진하지만 유권자들의 감정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탄핵을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하는 것 같아요. 자칫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또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제 동정하는 동정심 같은 걸 이제 유권자들에게 불러일으키게 되면 이제 민주당이 이제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굉장히 좀 걱정하는 것 같고요. 특히 내년 2020년 11월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이제 연방하원 선거도 같이 겸해서 열리게 되는데 지난 3년은 민주당은 오로지 탄핵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비판에만 매달렸습니다. 이제 그런 민주당에 대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얼마나 높게 평가할지 이것도 굉장히 걱정인 거예요. 민주당이 사실 한 거라고는 트럼프 대통령 발목을 잡은 거 말고 사실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제 그런 이 질문이 나올 때 뭐라고 대답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요. 초선 의원들을 사실 작년 11월 2018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뽑아줄 때는 뭔가 워싱턴 정치권을 좀 개혁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초선 의원들을 뽑아줬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민주당이
똘똘 뭉쳐서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이런 지금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초선 의원들이 역할하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의 거수기로 전락하는 그런 모습. 탄핵 정국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거수기로 전락했고, 그래서 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지금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탄핵 정국이 결과적으로 이제 내년 11월 선거에서 민주당의 실패로 나온다면 결국 이게 실책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고요. 특히 최근에 영국에서 조기 총선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예상을 뒤엎고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의 압승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지금 민주당에게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수당을 압도적으로 선택하는 영국 국민들을 보면서 미국도 이러다가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4년 기간 내내 트럼프 대통령을 괴롭혔는데 결국 선거에서는 또 심판받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금 민주당도 탄핵을 목전에 두고 내일 이제 탄핵 그 보트를 목전에 두고 있긴 하지만 이 즐겁지만은 않은 뭔가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위기감을 느낄 거예요. 그런 것 네.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영석 기자였습니다.